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팬티 트레이더 준돌입니다. 네, 어김없이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이번 주 매매는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들이 이 전쟁 이슈에 따라서 아마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한 주가 지났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매매가 저는 좀 비중도 많이 줄이고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서 다행히 연승은 했지만 맞지는 않았지만 좀 만족스럽지도 않았던 그런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큰 빅 이벤트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랑 그리고 미국이 이란한테 마지막으로 준 협상 기한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이 두 개가 큰 이벤트였는데, 이벤트 사이 속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날 당일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엎어라 뒤집어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예.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누가 사진 찍고 손을 흔들길래 이거 일단 진행하자. 생각이 안 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찍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저는 이번 주 일단 매매를 좀 보자면 크게 비중 베팅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심야 개미들 겁을 줄 때 한번 이때는 기회다 싶어서 종가 베팅을 해서 좀 먹었고, 또 한 번은 이 재건주들이 슈팅이 나오기 전에 얘네들이 이 마감 기한이 있고 그렇다면 미리 이 건설주들을 잡아야 된다 싶어서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갭을 잘 먹었는데,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상한가 가는 시세를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팁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 종가 베팅을 할 때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박수 치고 있을 때 종가 베팅 하는 거를 되게 꺼려 합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재건주 종가 베팅을 저는 전날에 하고, 이제 재건주들이 그날 당일 이슈를 받아서 상승을 할 때 이제 수급들이 다 좋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수급과 뭐 일봉 위치와 이슈와 뉴스거리들을 보고 종가 베팅을 했다가 넥장에서 일부는 손절하고 일부는 그냥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넥장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는 그 하락을 맞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로 갭을 떴고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기관 수급, 외인 수급을 포함해서 종가 베팅을 하면 이게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될까 말까 싶으면서도 약간의 서프라이즈 끼가 있는 거를 종가 베팅을 해줘야 이게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도 좀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그래도 비중 베팅을 할 구간이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말 휴전을 할까 말까라는 이슈를 보면서 의심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저번 주보다 오히려 몸을 사려서 베팅을 하고 비중 조절을 정말 많이 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제가 MTS를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천에서 한 8천 정도 수익을 챙기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싹 해서 들고 왔는데 초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싹 손절을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서 삼성전자만 거의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며칠간의 수급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얘가 월요일날 움직이는 방향도 저는 상방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시부터 분할 매수로 그냥 계속 사서 다음날 대상승할 때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좀 살 때 좀 알려주지. 혼자만 딱 사갖고 마지막에 뭐 살까 서로 이제 서로 카톡하고 서로 카톡하고. 아니야, 내가 그때 얘기해줬어. 아니야, 나중에 얘기했어.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게 딱 내 단가였거든. 야, 안 죽는다 싶어갖고. 비중 못 때린 나는 좀 아쉽고, 너라도 잘 먹었으니까 잘했어. 그리고 그날 삼성 E&A도 같이 들고 왔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는 원래 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엮여 있다가 얘가 저번 주부터 반도체 관련주로 편입이 됐어요. 뉴스 하나로. 그래서 삼성 E&A와 삼성전자가 같은 결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두 개 들고 와서 둘 다 수익 매도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와 이슈들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가진 끼 그리고 상승률, 탄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에는 꼭 한 번은 꼭 매매를 했어야 하는 종목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 수요일은 마지막 협상 기한이었죠. 저는 이 마지막 협상 기한 화요일 저녁에 마지막에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 싶으면은 무조건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판에 삼성 E&A도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건주 대표적으로 GS건설, DLNC 이런 것들 투매 나오길래 그냥 가볍게 다 잡아서 넘어와서 가뿐하게 수익 먹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건설주는 꼭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직 건설주가 시세를 준 건 아닌데 해결이 되면 제일 먼저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 테마,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거는 재건 관련된 애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을 못 먹은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황을 접목을 해서 시장에서 꼭 가장 제일 주목받지 않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팬티가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그 수요일 날 미국하고 이란이 대면으로 회담을 한 것도 아니고 종전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은 것도 아닌데 수요일 날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웠어요. 맞아요. 그것도 넥스장까지. 이게 너무 평화로우니까 너무 이게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갖고, 저는 그날 원래 삼성전자랑 하나솔루션 들고 있다가 넥스장에 다 팔고 해지주로 다 갈아탔습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 뭐 사마알미늄, 풍산홀딩스 이런 게 있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해치주들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금요일날 마지막은 이 휴전 협상에 관한 내용이 이미 일정까지 다 잡아놨기 때문에 하루 만에 뒤집혀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트럼프가 분명히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날은 반대로 재건 관련주를 싹 다 들고 와서, 그러니까 목요일날 종배를 한 거잖아. 그치, 금요일이 그치. 아니라. 목요일날 종배를 건설주들을 싹 종배를 해서 GS건설, DLNC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갖고 또 수익 매도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전 뉴스를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번 주에 이 평화협정 관련해서 휴전 관련한 이제 뉴스가 있다라는 걸 올려드렸었고, 준돌이한테도 이번 주 주말이 피크니까 일단은 이 건설주들의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 쭉 빼는 흐름에 일단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았으니까 오늘 말고 주말을 낀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해야 된다 해서 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세력들은 참 이 의도대로, 개미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참 주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주를 들고 오지 않아서 못 먹었고, 준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흐름이니까 일단은 들고 와서 그래도 슈팅을 내서 일단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냈잖아, 니가, 그지? 그치. 네, 그런 점은 정말 너무 잘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가 베팅 매매가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댓글들을 보면 종가 베팅 기법이 사양이 된다, 이거 뭐 24시간 되면 뭐 안 되는 매매다라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왜 자꾸 기법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3시 후반, 장 후반부에 사서 다음날 판단하는 개념을 갖고 하는 매매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황을 읽는 능력이거든요. 이 시황을 읽는 능력,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번 주에 어떤 종목에 영향을 주고 다음 주에 어떤 종목에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사실 끌고 가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디에 선 긋고 어디 빠지면 이건 산다, 이건 거래량이 몇 %니까 산다, 이런 기법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사실 그런 댓글에서 그런 주식 실력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맨날 아침에 올려드리는 장전 뉴스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증권 아니면 텔레그램, 지금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시고, 과연 이런 뉴스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고, 다음 일정, 예를 들면 지금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가 지금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살짝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좋을 거지만 세력들이 결코 쉽게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개미들을 힘들게 하면서 보낼 것 같기는 한데 안 할 수는 또 없고, 맞아. 그래서 이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여러 번 해서 잡으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그 기회를 지금 계속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아마 계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쟁이란 거는 어차피 해결될 이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레이딩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수신용을 자제하셔야 되고,
무조건 분할 매수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제 와이프도 지금 이제 ETF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할로 잘 끌고 와서 수익이 괜찮아요. 나 좀 놀랬어. 괜찮으시면 수익률 공개도 한번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증시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겁습니다. 저도 운동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증시에 많은 관심이 가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이 리스크를 자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잘 먹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컷을 하고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루틴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번 주에 내 매매 수익이 마음에 안 들고 이번 주 내가 매매한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면 주말 동안 또 복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도 힘을 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크라이나 관련 종전 관련 뉴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란과의 갈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까지 만약에 동시에 마감이 되면은 증시가 엄청나게 폭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4월 말부터 이제 상패 시즌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만약에 잡주를 들고 있다가 물리셨거나 그러시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종목들 만약에 길게 들고 있는 거 있으면은 한번 관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당은 안 가나? 아유, 뭐 아무거나 갔으면 좋겠다.